나흘 연속 전국에 극한 호우가 퍼부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쳤고 수도권과 강원 일부에만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물러나고 이제부터 다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을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간 있었던 폭우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나흘간에 내린 비가 20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린 겁니까?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기록적인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 주 초반에는 약간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다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흘간 누적 강수량을 보면은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이 경남 산청입니다. 이 산청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육박을 했고요. 예. 이 정도의 수치라면은 거의 1년에 내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번에 한꺼번에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506mm, 서산도 573mm 이렇게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어섰고요. 예. 안산은 300mm, 대전과 서울도 250mm 정도로 누적 강수량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하루 만에 누적 강수량이 하루 만에 426mm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예. 이거는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일강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대폭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급값을 많이 세우면서 곳곳에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800mm 강수량이라니 이런 수치를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비 피해 때문에 침수된 것도 많고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고요. 이 밤사이에 비가 경기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 이곳에서는 또 얼마나 비가 내린 건지 그리고 피해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정체전선이 좀 위로 올라가면서 어제는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철원 동송에서는요 누적 강수량이 177mm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시간당 강수가 60mm를 웃돌면서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춘천의 경우도 시간당 강수가 50mm 이상으로 누적 강수가 150mm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통제되기도 했고요. 주민 5명이 급류에 실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평, 고양 등 여러 하천에서는 아직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비가 많이 잦아들었지만 당분간은 더 이 홍수에 대한 주의도 더 하시라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무섭게 쏟아붓는 이른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쏟아진 비의 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곳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강수 중에 최고 시간당 강수량이요. 서산에서 115mm. 예. 그러니까 1시간에 115mm의 비가 그냥 그대로 쏟아졌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1968년 서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의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이 포천에서도요. 104mm, 경남 산청에서도 101mm로 진짜 극한 호우의 기준 자체가 1시간에 72mm 이상인데 예. 이를 더 뛰어넘어서 거의 100mm로 웃도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강수의 특징을 보면은 내렸다 하면 극한 호우지만 또 이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야간 시간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를 우리가 야행성 폭우라고 하는데요. 이 여름철에는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지면이 많이 가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난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난류가 많으면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수송하는 강한 바람인 하층 제트라고 하는 것이 이 난류에 막혀서 내륙으로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밤이 되면 기온도 떨어지고 난류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강한 바람이 그대로 내륙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수증기를 그대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구름대 발달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야행성 폭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극한 호우는 지난해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시간당 강수가 100mm 이상이었던 적이 16번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2번이 다 야간에 발생을 했었고요. 이번에 서천에서 떨어진 극한 호우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대기가 수증기를 품는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비구름 발달이 굉장히 잘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도 계속 높습니다. 예. 평년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극한 호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야행성 폭우의 발생 원인까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자면 산청 지역 집중호우로 총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6명이 실종됐다라는 인명피해 상황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인원은 총 58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친 상황인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비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우선 지금 수도권과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내리는 비는요, 낮까지 좀 이어지다가 이른 오후면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없는 상황이고요. 비가 오전에 좀 강하게 집중이 됐다가 지금 다 그친 상태인데요. 앞서 레이더 보시는 거 알겠지만 지금 저 비구름대가 다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한 10에서 20mm의 비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낮까지만 다소 이어지다가 오후면 모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상청이 이제 예상 강수량을 오전 5시에 냈었는데 예. 이때는 이제 강수량이 한 100mm 이상까지도 내릴 거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이제 다 쏟아졌기 때문에 오전 한 11시가 되면은 강수량은 크게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내린 비가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즉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이어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비구름대가 다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이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고요. 정체전선을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이 아마 오늘 이제 중부지방의 장마도 종료가 되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현황을 짚어드렸듯이 산청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지금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사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산사태 위험이 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는 거의 전국에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 단계, 그러니까 산사태 위기 경보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네.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과 인천, 강원만 경계 그리고 제주만 주의 단계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라고 하면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지속이 돼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시간당 강수가 30mm 이상일 때 그리고 연이은 누적 강수량, 이틀의 누적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은 이미 500mm에서 70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물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산불이 났던 지역은 당연히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산불이 났던 지역은 나무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뿌리들도 이제 하마에 뿌리도 이제 탔기 때문에요. 이렇게 뿌리가 타게 되면은 토양을 잡아주는 그 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면은 토양 자체가 머금는 수분의 양은 많아지는데 결국 이게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포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무너져 내리는 게 산사태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났던 지역은 더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그쳤더라도 이 흙 속에서 물의 흐름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네.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가 그쳤더라도 산사태 위험은 여전한 만큼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청 지역에 지난 3월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취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계속해서 보시면서 정보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큰 비가 물러나고 나면 본격적인 또 무더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온은 어떨까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장마가 끝났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우리나라에 폭염을 일으키는 이 덥고 습한 공기덩이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국적으로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서울과 목포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서 당분간 이제 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시작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폭염특보가 원래는 이제 전남 일부와 이제 제주 지역 일부에만 내려졌는데 오전 10시를 기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좀 내려져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 강릉과 동해, 삼척에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장흥과 영암, 무안과 강진에도 추가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남 완도의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가 됐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라는 거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로 웃도는 상황이 이틀 연속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앞으로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에 무더위가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낮 기온도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은 33도 이상인 상황이 전개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기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지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나기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5에서 60mm 정도로 내릴 걸로 보이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단시간 내리고 그치기 때문에 잠깐 비가 내릴 때는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는 습도를 크게 끌어올려서 더 더위를 심화시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폭염과 이런 소나기에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찾아올 무더위 그리고 소나기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이례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학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